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1월 24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날씨는 무지 춥고, 어, 햇빛은 따뜻할 수는 없는 날씨 같습니다. 네, 이런 금요일, 오늘 데일리 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뒤에 배경이 안 이쁘네요. 제 방에 서재에서 약간 찍다 보니까, 저 지저분한 것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일단 좀 잘 찍어 보도록 하겠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찍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가 다른 뭐 에어클래스 빼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좀 침침한 것 같아서 안경도 좀 썼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 맞습니다. 김 대표 맞습니다. 저 맞고요. 그쪽에서 일단 데일리 시황과 관련된 시장 흐름들 점검해보고 거기서 이제 종목들 특이한 종목들 한번 보고 한번 또 대응할 거 없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동향 봤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일단 뭐 지수 오늘 지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지금 지수는 어차피 미국 시니까 우리 뭐 제대로 될 것 같아? 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재미 하나도 없는 지수의 변화죠. 지금 미국 쉬는 동안 저희 약간 요 정도가 답니다. 그러면은 아마 오늘도 거의 그러겠죠. 지금 이 따라 올라오는 지금 이 장기 동편 사 따라서 좀 버티는 정도. 그러면 한 그렇게 되면은 한 2,500, 안초반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2,500 다음에는 뭐라고 하게 되면 다음 저항권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2,530 정도가 다음 저항권으로 보여지는데 이 정도 사이에서 그냥 작은 박스권 그냥 크게만 밀리지 말아라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좀 해볼 만한 뭐 변화가 좀 나온다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거의 오후까지도 연결되겠다. 그러면 이따가 뭐 한 2,500선 초반 정도까지의 변화 보고 다음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코스닥은 지금 기준으로는 딱 그러네요. 이제 막 살아나서 한 810선 위쪽에서 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가 안 따라요. 네, 지금 하나, 둘, 셋, 넷, 4일째 그대로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더티한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 좀 탁 튀어서 위쪽으로 쭉쭉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거래가 좀 움직여서 나오는데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좀 변화가 돼줘야 되겠죠. 2차전지 쪽 전혀 안 움직입니다.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위축된 상황들이고 그런 쪽에서 해외 동향들 아까 아침에 환율 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약간 해프닝이었네요. 보니까 뭐 전산 오류, 뭐 인베스팅닷컴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 마세요. 지금 거의 일단 1,300원대 초반에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해외 증시 동향들 보게 되면 해외 지수 혹시 상해 종합 지수가 중국 쪽에서 부동산 뭐 500 우리나라 돈으로 580조 어떤 변화 나온다라는 쪽에서 좀 부동산을 부양시킨다는 기대감들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전혀 일단 변함이 없고요. 니케이 지수만 강세가 가고 있네요. 지금 좀 크게 볼까요? 네. 니케이 쪽이 좀 박스권 차지하고 좀 반등 나오나라는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 이건 아니네. 니케이 쪽이네요. 죄송합니다. 니케이 지수 고점에서 한번 탁 튀어서 신고가가 나고 있는데 니케이가 정도라고 하게 되면 와 박스권 지금 처음으로 진입한 6월달 이후로 이제 돌파하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거다 상해종합지수도 아직은 일봉상으로는 옆으로 횡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때 어떤 정부의 부양 기대감 안고 탁 튀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관점 쪽에서 중국 증시는 요 자리 지금 보여주는 요 자리 그러니까 약간 3,050 한 3,100 이 정도쯤에서 변화가 강하게 나오기 시작해야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중국 증시 시작 가나라는 쪽에서의 변화들 좀 더 체크를 할 것 같고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런 쪽의 흐름들이고 그리고 또 나머지 동향들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또 뭐 대만 증시는 뭐 그냥 부럽. 네. 너무 부럽네요. 위쪽에서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TSMC가 있지. 우리도 삼성전자가 있지. What? 뭐 이런 분위기죠. 안 갑니다. 삼성전자요. 네, 이런 쪽의 분위기고. 내일 이제 미국의 나스닥은 미국 증시는 오늘 이제 밤에 거래가 될 텐데 아마
반장만 거래됩니다. 그리고 또 거의 거래는 이렇게 쫙 쳐질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마크가 될지 이건 아직 모르겠네요. 근데 미국 증시도 지금 딱 이제 밑에서 이런 자리,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 쪽에서 나 돌파할래라고 보여줬던 자리 쪽에서 쭉 올라온 상황이니만큼 조금만 있으면 신고가입니다. 예, 올해 들어서 신고가 14,400, 500 넘어가면 신고가입니다. 나스닥이요. 네, 그런 앞에 두고 매물 소화를 살짝 해주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 내친 김에 그냥 쭉 하고 들어가서 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하고 뭐 그냥 쭉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 좀 경계 매물에 따른 변화, 그래서 11월 말 12월 초로 넘어갈 때 어떻게 나올지를 좀 더 체크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 동향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힘이 없는 상황 쪽에서 이럴 때는 뭐 어떤 거다? 예, 그냥 종목만 보겠다. 지금 또 조금 더 밀리네요. 지금 아까 2, 3포인트 마이너스에서 지금 보니까 분봉의 흐름들이 약간 또 아까 저가를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하네요. 예, 좀 지켜줘야 되는데 라는 쪽으로 오장을 좀 보는데 수급이 안 따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또 장난치고 있어요. 좀 제대로 좀 하지. 예. 외국인들 동향 보게 되면 지금 갑자기 또 선물을 2,200개. 뭐 안 할 거면 좀 이렇게 초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맨날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선물 가지고 장중에서 난리를 피는지, 지금 아까 거의 마이너스 몇백 개에서 2,100개로 확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이 쭉 밀리죠. 그래서 지금 한 이 정도, 한 7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되는 원동력입니다. 원동력? 예. 기분 나쁜 밀어버림이죠. 예, 이렇게 됐을 때 아직 뭐 수급에 대해서 적극적인 변화가 없을 거고, 기관도 눈치 볼 거고, 현물 쪽입니다. 현물 쪽은 그런 상황일 거고, 지금 분위기는 선물은 이렇게 나오는데, 5대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더 늘어난다 그러면은 뭐 5,000개 정도까지 늘어나느냐 여부, 요거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선물 매도가 커지는데 2,500 초반대를 아까 보셨던 단기 동평유선 그 자리를 지지하겠느냐라는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아닌 상황 쪽에서 그냥 이 부분 그냥 약간 돌려주기 시작하면서 한 마이너스 1,000개 이하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다시 반등을 시도할 텐데, 선물로 자꾸 관여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좀 재미없게 만드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지수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아마 크게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계속 또 보던 아마 종목들 쪽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쪽들이 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섹터들 한번 조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섹터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가장 많이 움직이는 섹터는 오늘 보니까 전력설비, 드디어 움직이는 쪽으로. 근데 전력설비 오늘 종목의 특징들이 한전이 한전 볼까요? 가장 많이 움직였던 재룡산업, 이걸 찍고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한전에서 좀 변화가 나오죠. 독점 송전망 발음이 안 되네요. 독점 송전망, 독재면 전력망 사업의 문을 민간 기업에 개방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망이 바뀌다 보니까 그 전력망을 이제 민간들이 지금까지는 이걸 그러니까 갖고 있던 전력망들을 민간한테 이관해서 판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거기다 구매에다가 또 다시 이쪽은 또 비싸게 팔고 하는, 약간 이게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지금 공기업의 이미지가 살짝 바뀌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초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제 그러면 한국전력이 약간 이제 수익성이 좀 높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나라는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아직 논의할 계획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그러면 공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탈피되고 이거 민영화되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쪽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좀 그렇다라는 쪽에서 그냥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시장에선 뭐 종목 찾기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겠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봤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런 쪽에서 가장 강한 거 재룡산업, 나머지 광명, 세명인데, 이런 쪽이 이제 가장 센 것 빼고는 나머지 두 개가 혹시나 여기 동참할까 싶었는데 워낙 또 물린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 종목들 보면은 시총이 430억, 광명전기 시총이 1,000억도 안 되고, 재룡도 재룡도 아마 그 정도죠. 640억. 1,000억도 안 되는 소형주들입니다. 이런 게 움직이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 대응의 지금 흐름들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의 일진전기 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일진전기 지난번에 증전한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주가가 밑으로 쭉 밀려오고서 시간에도 하한가 고생 혹시 갖고 계신 분들 고생 많으셨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가장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수주잔고, 수주잔고 이상 없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증설입니다. 설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수주잔고가 많다 보니까 그거 다 처리하려면은 우리 물량 모자라요. 적게 못 되니까 주주님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왜 하필 주주한테 그랬느냐?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기분은 조금 더럽지만 회사가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인정을 했던 게 대주주인 일진홀딩스가 또 같이 우리도 참여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그나마 투자 심리를 좀 돌렸던 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자리 지지했고요. 그래서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저는 플레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리가 좀 저항입니다. 단기적인 저항, 특히 이 정도 부분 들어와서 저항 부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쭉 올라갈지는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넘어가서 만약에 이 정도 부분까지 15,000원대 부분까지 그냥 바로 달려간다. 그럼 여기서는 줄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다시 증자할 때쯤 무렵 되면 살살살 내려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저는 증자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 드는데 고전에 강하다 그러면은 좀 정리했다가 다시 보는 이런 전략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런 쪽 일진전기 그리고 또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많이 들여보셨죠? 재룡전기 이런 거요. 네, 가치 투자에 섹터 분석에 가면은 가장 두 번째로 화장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전력기기였습니다. 이쪽은 잘 안 밀릴 것 같고 기회만 되면 올라올 것 같다라는 쪽에 대해서 비유 말씀드렸죠. 내년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들 조정 받다가도 레벨업은 언제든지 시도할 수 있는 이런 차원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치 투자만 잘 보셔도 큰 이상 없다. 주도 섹터 잘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거기서 따라가는 변화 살살살 하시게 되면은 뭐 무리하지 않게 이런 저항권들로 좀 들어온 자리 쪽에서 무리 안 하다가 조정 들어온다 사보면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뭐 큰 이슈 나오게 되면 제가 당연히 출동할 거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지금 종목적으로 좀 강했던 섹터 보니까 태양광 에너지 이게 보이는데 요즘에 보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 강합니다. 저점에서 그렇게 빠지더니 여기서 한번 나 올라라고 하는 신호 한번 줬었죠. 근데 가다가 다 밀렸고 이번엔 진짜 올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이 자리 13,000원대 부분이 지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지지돼서 이제 지금은 당장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고점 있고 거기 매물 소화하다 보니까 13,000원 안쪽에서 거의 조정 마치고 다시 제가 잘 말씀드린 거 있죠. 중기 저항선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접어주고 그 다음에 확인되고 그 다음에 강할 때가 이때가 제일 셉니다. 이런 단계가 나올 수가 있는지 체크하려면은 그 중요한 지지권 13,000원대가 확인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이것도 보니까 의외로 물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거의 이렇게 뭐 수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특히 이 자리 쪽에서는 지금 나오는 변화 보게 되면은 여기죠. 여기서 더는 안 밀릴 거야 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던 자리 거의 이격 바닥까지 나왔던 자리에서는 변화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만큼 빠졌는데 한 2만원대에서 계속 물렸는데 그러면 이것들 이제 돌려주는 자리가 좀 나오겠죠. 여기 어디까지 나오는지. 근데 아마 이 패턴으로 보게 되면 15,000원대, 16,000원대 정도까지는 한 적어도 하락한 거엔 50%는 좀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16,0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흐름들 나오지 않나 라는 쪽도 보는데 그거는 일단 탄력들이나 흐름들은 아마 긴 차원에서는 자리 확인하는 거고 조금 짧은 자리 쪽에서는 어떤 흐름들 일봉으로 변화들 체크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변화를 보시면서 그림이 뭐 이렇게 크죠? 네, 그렇게 보시면서 한번 메이크 머티리얼즈의 반발력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이라고 쓰는 것보다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설비 쪽 한전이 변한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움직이는 흐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빼고는 뭐 더 이상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겠죠. 차라리 그러면 한전을 볼까?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한전도 묵직하지만 어제 이거는 설명드렸었죠. 어제 장 안에 장중엔 2탄 장 안에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12시에 뵙겠습니다. 라이브입니다. 네, 당분간은 그렇게 뵙고 12월부터는 또 바뀔 거고 예, 그 스케줄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 그 파리로 모니터에서 장중에 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종목이 또 LS 일렉트릭입니다. 뭐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성웅 이사랑 잠깐 얘기했던 쪽은 약한 거 그냥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는 쪽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일단 살아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저항이죠. 그때도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뷰는 이럴 때 가격 메리트 많이 나올 때 이럴 때는 몰라도 지금은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이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만약에 나저 뭐 9만 원대 샀다 아니면 8만 원대 후반에 샀다 뭐 이런 때 많이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여기 안착해야 되거든요. 7만 6천 원대 요 이상으로 안착해서 다음 변화 8만 원대까지 들어가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안착하기 전 그래서 저항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죠. 이런 쪽에서 안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는 탁 턴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미리 지금은 앞에서 좀 물량을 조절하는 과정 같거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거 안고 다음으로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갭상승 딱 나와서 그냥 쭉 달리는 겁니다. 이러면 아유 됐다는데 지금은 저항이에요.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저 검은색 선 못 나가고 그냥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시는데 이거 저항 7만 가격으로 볼까요? 7만 6,500원 못 넘어가고 계속 이러고 있다. 그러면 저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갖고 있다가 쭉 밀리는 거 보고 저라면 이런 때 물 탔고 이런 때 물 탔겠죠. 극점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때 물을 탔다고 하더라도 물을 그냥 대충 빠지니까 산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요 저항대 부분 나왔을 때 이때 샀던 거 만약에 대응을 못했다. 그래도 저는 30% 정도는 줄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대응력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은 저항을 돌파하는지 그거부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 생각이 나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당연히 전력 설비 가게 되면 전선도 가겠죠. 근데 가는데 LS 전선 아시아 한때는 좀 강했었는데 이게 패턴들이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무거운 종목입니다 원래. 근데 이게 베트남 쪽이죠. 이거 베트남 쪽을 안고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베트남 쪽에서도 계속 전력 설비 성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베트남 전력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같이 클만한 스타일로 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겁다 보니까 움직이는데 이거 한때는 또 이제 초전도체 막 움직이다가 또 하는 종목인데 그래서 펀더멘탈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이거 다음 단계 13,000원 한 500원대 그러니까 13,500원 중반대까지 움직인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전선 쪽은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한번 이때 요런 때 한번 좀 관심을 가졌던 적은 있었는데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것 같고요. 오늘 강한 쪽 보다 보니까 아까 세코닉스가 강하던데 아유 갔다가 다 내려왔네. 이게 뭡니까? 아유 더럽네요. 예, 뭐 좀 이슈가 나왔었나 보죠. 갔다가 내려오고. 근데 요즘에 또 강한 쪽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쪽은 이쪽입니다. 칩셋 미디어 강세죠. 강세로 가면서 시장을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제가 반도체 얘기를 8.15 모니터에서 아침에 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반도체도 순환매가 들어옵니다. 순환매가 들어오는데 HBM 쪽은 조정받으면서 살짝 무거워지는 것 같고 그럼 추세 안쪽까지 다시 봐야 된다. 근데 그쪽 말고 지금 바라보는 쪽은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 AI 칩들이 나도 쓰고 너도 쓰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 우리가 만들어줄게 하고 설계하고 거기다가 나오는 변화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설계 디자인 하우스 좀 도와주는 쪽이요. 이런 것들이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종목들이 움직이기 나오기 시작하겠죠.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떴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어지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아마 그런 흐름들로 봤었을 때 나오는 흐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흐름들을 맞춰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더 탄력을 가지 않을까. 디자인하우스 그 관련된 업체들이요. 그렇게 되면은 종목들 한번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종목들로 봤었을 때 칩셋 미디어가 1등이고 최근에 상장된 에이징랜드 이쪽도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신규 상장주가 올랐다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다음 레벨을 간다. 이런 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이제 꺼지지 말아야 될 게 이런 라인들 깨지지 않고 쭉 올려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보는데 좀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좀 그렇고 칩셋 미디어가 움직인다.
그거 따라가겠다. 뭘 봐야 될까요? 칩셋 미디어 따라가는 종목 첫 번째 AD 테크놀로지는 ARM이라고 하는 반도체 칩 설계하는 회사. 우리나라의 공식 유일 온리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그 파트너입니다. 디자인 파트너사입니다. 그러면 AD 테크놀로지가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이 얘기는 다른 방송에서 좀 차례 말씀드렸고 칩셋 미디어가 강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텔레칩스 요거 대주주죠. 그럼 같이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디자인 하우스의 3종 세트 이건 꼭 기억하세요.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코아시아 요게 1번 제 순위로는 그렇습니다. 가온칩스 2번, 코아시아 3번 이렇게 탄력이나 수혜를 보면서 움직일 만한 종목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뒤를 따라가는 관련된 쪽에서 뭐 네페스 아까 이것도 검사 쪽에서는 좀 고생 많이 했다가 지금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서 눈길은 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차원들인데 결국에는 지금은 이쪽은 또 하나의 변화가 갈 수 있겠다 안쪽에서 또 그것도 있죠. 오랜만에 움직였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것도 참 해야 될 일이 많은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움직여서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는 주의하셔야 될 게 나 이제 출발해요 라고 하는 걸 딱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게 되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쫙 하고 어떤 기운이 모여서 이게 따라가면서 조정받고 올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가게 되면은 다음 주 초에는 이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요 단계 약간 19,000원대 초반대에서 그러니까 19,500원대 이거 이탈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분봉으로 자세히 볼까요? 지금 고점 딱 만들어 놓고 고점에서 좀 쉬고 있는 패턴이죠.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2만 원대는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쭉 올라오면서 변화를 본다 그러면 19,000, 19,500원대 부분에서 요 자리쯤 되겠네요. 여기 나왔던 저가, 오늘 나왔던 저가 이 정도쯤이 이탈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오픈의 끝이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단계 쪽 보시면서 19,500원대 이탈 그때는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원자력 발전 쪽 강합니다. 이거는 아까 지금 아침에 나왔던 기사 중에 트럼프가 이제 압도적인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을 좀 견제하고 움직였을 때 그냥 바이든 대통령이 되게 되면 가장 또 관심 있는 섹터 그러면서 뭐 이제 화석 연료 쪽 얘기하면서 그 중에 원자력 발전은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가 같이 결부가 돼서 움직이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쪽하고 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 설비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겹친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따로 보진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은 또 오늘 깨끗한 날은 또 뭐 이렇게 강합니까? 네,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나요? 이건 또 그쪽 종목이죠. 또 저출산 관련된 종목 쪽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삼지엔터 이것도 지난번에 어렵게 빠지다가 이제 중기정 안착해 놨더니 네 이런 거죠. 이제 제가 패턴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거 가다가 쭉 움직였다가도 여기 지지하기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레벨로 가기 시작하는 거 이런 게 패턴이 중요한 포인트죠. 가다 그러면 이럴 때 잘 눈여겨 봤다가 일단 1차 저항 때 내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보통 보면 2만 원대, 2만 천 원대 밑에 매수했다가 여기 2만 3천 원대 15%입니다. 수익 그냥 15% 주는 거 뭐 다 하실 수 있죠. 쉽게 하시죠. 한번 매매해서 15% 챙기는 거.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지금 섹터들이나 동향들 쭉 보게 되면 드릴 수 있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뭐냐면은 지수는 약간 하향화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변화는 재미없고 종목들이 다수의 흐름을 차지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구나 한쪽으로 해석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난 이런 종목들 활발한 거 잘 못하겠어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고 다른 변화를 또 계속 체크하고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시장 그러면은 내 종목들 괜찮나 라는 쪽도 보고 그리고 또 흐름들 맞춰가는 거 보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5장에서 계속 시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요 정도쯤에서. 근데 외국인들 지금 현재 3,000개까지 매도하고 있고 더티하네요. 네, 좀 변화 나와야 될 것 같고 거래는 확 죽을 것 같고 이쪽에서 아니 이럴 거면 미국 휴장할 거면 저희도 같이 휴장해요. 같이 그냥 이럴 때 그냥 마음 편하게 놀러 가면 되지. 괜히 개장해가지고
미국 따라서 재미없는 분위기 그대로 만들어 놓고 아니 우리가 저희도 추수감사절이 교회에서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국가적으로 추수감사절 챙길 거 아니면은 같이 휴장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때 같이 해봐야 뭐 할 것도 없고 예,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옷장 일단은 잘 지지하고 큰 폭업 변화 없고 외국인들 선물 크게 나오지 않기만을 기대하면서 그래도 조목적으로 계속 먹을 거 없나라고 보시는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것저것 한번 살펴봤고요. 살펴봐도 별 재미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무난하게 지내서 다음 주를 어떻게 넘어갈지 여러분들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말입니다. 주말일 때는 또 춥다 보니까 어디 나가기도 싫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 되시지 마시고요. 예, 그래도 다음 주를 큰 그림도 생각해 가시면서 뭘 매매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또 끌어갈까? 이 부분을 계속 또 찾고 대응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네, 주말은 잘 쉬어야 됩니다. 잘 쉬어야 무슨 동작이 이렇게 유치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쉬어야 원동력을 갖고 한 주 또 열심히 매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잘 쉬시고 따뜻하게 쉬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또 여러 가지 저희 가치 투자를 통해서 또 컨텐츠와 함께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